10월 30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날이 거의 영하에 가까운 정도로 추워졌습니다. 출근길에 이메일을 보니까 갑자기 유튜브에서 저한테 경고가 왔어요. 그래서 뭔 경고인가 보니까 당신 채널에 문제가 있다고 통보한다. 조사를 거친 후에 우리는 당신이 유튜브에 문을 닫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에 관한 규정 위반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당신 계정을 폐쇄하니까 필요하면 확인해봐라고 클릭이 있었어요. 그래서 클릭을 해가 들어가 보니까 당신 계정이 없어졌다. 이렇게 나와요. 유튜브는 되고 있었지만은 이제 문을 닫기 위해서 통보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평소 언제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가 안 됐으면 굉장히 당황했을 건데요. 마음속에 닥칠 일이 닥쳤구나. 이제 길고 멀고 험한 길을 돌아가면서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미국 척 사이트에 아는 지인을 동원해서 문을 닫게 된 경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구글 코리아에 전화를 거니까 전화가 연결이 안 됐습니다. 자, 변호사는 어떻게 선임해서 대응해 나가야 되나? 또 중요한 것은 방송을 오늘부터 계속 해야 되는데 하늘이 무너져도 방송을 해야 되는데 아마 좀 있다가 유튜브 계정이 닫히지 않을까. 그렇게 닫히게 되면 방송은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올려야 될까. 별의별 이 생각이 머리를 이렇게 때렸습니다. 참 더러운 놈들이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자,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제 유튜브에 자기 계정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직 저한테 그 계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라는 경고가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또 일하는 분이 계속 저한테 날라온 메일을 체크하다 보니까 사기성 메일이라고 1시간쯤 뒤에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글 코리아에게도 그걸 통보해서 지금 확인 중인데 현재로서는 해킹을 하기 위한 스파이 메일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 전화기, 우리 컴퓨터 등이 전부 해킹되어 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요. 요즘 이런 집중적인 견제를 받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고 이런 적절한 때맞춤형 이런 해킹 메일을 보냈는가 참 의아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황양수 뉴스 브리핑은 하늘이 무너져도 유튜버가 닫히더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걸 올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어제 조재관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팩트 체킹 부분을 보냈는데 어떤 분들이 실제로 그런 게 있다고 보내줘서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1회 방송기자연합회 팩트체킹 공모전이라고 해서 주최 방송기자연합회, 주관 방송기자연합회, 후원 정보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KBS, MBC, SBS. 자, 이렇게 공중파와 방통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건 국회위원회 같아요. 그리고 방송기자연합회 등이 이 팩트체킹 공모전을 벌입니다. 응모 분야는 디자인, 영상, UCC, 사진, 논문, 리포트. 응모 대상은 대학생, 직장 일반인, 고등학생. 자, 그래서 시작은 9월 4일, 마감은 2018년 10월 31일. 그래서
공모전 운영 사무국을 해놓고 팩트 체킹을 정부 공모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문을 닫을 때 닫더라도 제가 방송을 하는 날까지 저한테 들어오는 유무용의 협박, 사무실도 쫓겨났고 참 정말 더러워서 말을 안 드리겠지만 나오는 과정에서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자, 이제 협박 메일이 날라오고 허구한 날 문파들이 저한테 공갈 협박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제 주변을 썩 훑고 있는 느낌을 전들 왜 모르겠습니까? 자, 아무리 그러더라도 제가 뉴스 브리핑을 하는 부분에서 단 눈꼽만큼도 위축되거나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원래대로 계속하겠습니다. 어제 어떤 문파놈이 댓글을 달았어요. 황장수 이제 겁나지. 수입 줄어들까봐 목소리 낮추겠지. 지랄도 정말 갖가지로 하고 자빠졌어요. 저를 그렇게 몰라요? 건드면 건들수록 열받아서 더 세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 가짜뉴스에 딱 떨어지게 잘 안 걸리니까 뭐 황장수가 가짜뉴스 3위라고요? 웃기지만 저는 가짜뉴스 없어요. 그런 거 정도는 분별할 능력은 있고 비판을 세게 하거나 대통령한테 존경심을 표시하지 않는다거나 문 정권을 신랄하게 파헤치거나 이 정권이 얼마나 엉망인지를 공개한다고 해서 그것이 가짜뉴스다. 그건 너네들이 민주주의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나를 가짜뉴스라고 공갈 협박을 하는 거죠. 자, 참 아침에 쓸데없는 스파이 메일 하나 때문에 1시간을 소모했습니다. 참 황당한데요. 자, 오늘 첫 번째 뉴스. 간이 배밖에 나온 놈이 또 하나 있습니다. 북한의 위성근이라는 놈인데요. 문재인이 평양을 갈 때 굳이 재벌 회장들을 한마디로 코를 끼워가지고 우리가 코다리라고 하는 생선이 있죠. 그게 뭡니까? 명태나 이런 거를 갖다가 약간 뭐랍니까? 그걸 끄죽끄죽이랍니까? 말려가지고 다 마른 것도 아니고 촉촉하게 약간 말려가지고 옛날에는 집 같은 걸로 코를 끼워가지고 이렇게 해가 한 줄에 얼마 이렇게 하죠. 자, 그렇게 코를 끼듯이 재벌들을 전부 잡아넣고 조사하고 이래서 북한 가자니 어느 재벌이 나는 북한에 가기 싫다고 안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마 북한의 재벌들이 지난번에 문재인이 9월 18일 북한 갈 때 같이 간 재벌들은 겉으로는 셀카를 찍고 웃는 모습이었지만은 속으로는 정말 가고 싶어서 갔겠습니까? 북한에 무슨 부총리인가 하는 놈이 이재용 부회장한테 아이고 뭐 유명한 사람이 오셨구만요 하고 당신 맨날 사고 쳐서 유명하다 이렇게 빈정거렸죠. 그 정도는 애교라고 봤습니다. 세상에 19일 날 평양을 찾은 우리 기업 총수들한테 냉면 한 그릇을 먹이면서 옥류관에서 아마 19일 날 점심이겠지요. 이승근이가 가운데 앉고 옆에 송경식, 최태원, 이재용, 그 다음에 평양시당, 그 다음에 박용만, 두산의 대한상의 회장, 그리고 구광목 LG회장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에서 냉면 한 그릇 먹으면서 이승근이란 놈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한국의 재벌 회장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재벌에 좀 비판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문재인이 말하는 공정한 경제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쓸데없이 두들기지 말고 또 잘못했으면 책임을 지고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정치에 관여하는 재벌을 미워하는 것이지 정말 열심히 경제 보국을 위해서 노력하는 회장님들의 제가 존경합니다.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미워합니까?
가졌다고 미워하면 그건 공산당이죠. 그런데 이걸 딱 보는 순간에 혈압이 올랐습니다. 이것들이 간이 배 밖에 지금 나왔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마음대로 지저귀는 이성근이, 이 자식은 지금 한국 측에다가 기자니 수행원들한테 말 함부로 하기로 유명한 놈입니다. 조통위 위원장으로 한국의 통일부 태긴 조직, 반감 반민 같은 그런 조직의 위원장 맡고 있는데 김영철이 오른팔 하는 놈입니다. 그런데 건방지기는 김영철이를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건방진 새끼입니다. 한국에서 다 굽신거리니까 장관이든 누구든 이 자식이 그냥 간이 배 밖에 나와서 설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성거이보다 더 얄미운 게 조명균이나 같이 갔던 한국의 대통령이나 한국 정부의 고위 관료들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테이블에서 같이 냉면 먹으면서 지보다 나이 많은 송경식 부회장도 있고, 그런데 목구멍으로 냉면이 넘어갑니까? 우리가 목구멍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동물한테나 하거나 아주 하대를 해서 폄하해서 이야기를 할 때, 즉 막 갈 때 목구멍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일반 관계에서 야, 너 목구멍으로 냉면이 넘어가 이러면 그건 끝난 사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보다 나이 많은 어른도 앉아있고 또 나이를 넘어서서 저거가 이 손님을 부른 호스트고, 어쨌든 손님으로 간 사람 앞에 냉면 한 그릇 내놓으면서 목구멍으로 냉면이 넘어가냐, 이 말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너네들 돈 많은 한국에서 돈 많기로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왔는데 왜 오면서 우리한테 선물을 안 가져왔냐? 그 선물이라는 것은 북한에 공장을 열겠다, 얼마를 투자하겠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르르 따라와서 그냥 수행원으로 바보인 척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느냐? 너들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공짜로 여기서 냉면을 처먹으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이런 게 풀 워딩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앞에 생략한 부분이요. 자, 그런데 한국당의 정진석 의원이 어제 국감장에서 옥류관 행사에서 대기업 총수들이 냉면을 먹는 자리에 이성근이 불쑥 나타나 정색을 하고, 아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걸 보고를 받았냐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한테 물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당시에 이성근이하고 그 헤드 테이블에 같이 앉아있던 사람은 김능호 평양시 노동당 위원장, 이제 둘이는 북한 사람이에요. 서로 마주보고 앉고, 그 사이에 한국의 기업인 5명이 기어 앉았는데 송경식, 최태원, 이재용, 박용만, 구광모가 앉았습니다. 자, 그래서 정진석 의원이 왜 그런 핀잔을 줬느냐 하니까 조명균이 북측에서 남북 관계 개선에 속도를 냈으면 하는 게 있다. 그래서 총수들이 가서 북한에 지금 경협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지 않느냐. 면박을 주는 것이 의도적인 거 아니겠느냐. 국민의 자존심을 지켜달라 했고, 김무성 의원은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을 혼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다.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었다. 이 자는 또 뭔 자입니까? 하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작년에 12월 달에 베이징에 갔을 때 따라간 청와대 풀 기자단이 카메라 기자하고 2명이 얻어맞고 밟히고 주워 터져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중국 측에 항의 한번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중국에서 처벌받은 놈이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도 아니고, 이분들요, 저거 회사에 가면 대통령보다 더 높은 분이고 왕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할 수 없이 정치판이 워낙 설치고 집어넣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회장님들이 명태 코끼듯
코다리 끼듯 끼어가지고 북한에 울지 못해 죽지 못해 갔지만은, 자, 이 사람들이 가기를 전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에서 전화가 와서 한국 은행들한테 북한에 뭘 하느냐고 했고, 그리고 재벌 총수가 북한에 가서 잘못하면 세컨들이 보이콧 걸릴 수 있다니까 이 사람들이 설사 마음에 북한에 경협을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줄 행편이었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한국의 정부는 저들이 만나면 이래저래 빼가지고 뭐 개성공단 연락사무소에 97억 들어갔다고 말하듯이 돈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재벌 회장들이 빈손으로 와서 냉면 먹는다고 그렇게 핀잔을 주지 않았냐. 그거겠지요. 자, 그러면 결국은 문 정권은 재벌 총수들을 뭐 하려고 억지로 끌고 갔느냐라는 문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가면 북한이 원하는 말을 해줘야 될 거고, 원하는 말을 해주지 않으니까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이 왔구만. 너 맨날 사고 치는데, 너 오래간만에 내 얼굴 한번 보내. 이런 이야기고, 이재용 회장한테, 부회장한테는. 그것도 쭈rum이 앉아가지고 냉면 한 그릇 먹는데 목구멍으로 냉면이 넘어갑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진짜. 저는 재벌 회장 안 하길 다행이었습니다. 팔자에 그런 것도 없겠지만. 제가 만약에 그랬으면 냉면을 집에 던져버립니다. 아유, 그냥 욕은 안 하겠습니다. 뭐 이런 개자식들이 있어요. 이 이성근인가 하는 놈을 문 정권은 파트너 교체하라. 우리는 앞으로 이성근이 나오면 협상을 안 하겠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몇 장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이자는 지난 14스년 11주년 행사 때, 그러니까 그 노무현 재단에서 160명 올라갈 때 조명균이가 또 대표로 끌고 올라갔잖아요. 이성근이하고 만나는 장소에 2, 3분 늦게 나오니까 단장부터 앞서야지 말이야 하고 짜증을 내고, 조명균이 고장난 시계 때문이라고 하자 이성근이가 시계도 주인 닮아가지고 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조명균이는 간도 쓸개도 없고 자존심도 없는 인간입니까? 그리 통일부 장관 헤쳐먹고 싶어서 그렇게 이런 소리를 듣고 이런 핀잔을 들어도 굴욕적으로 합니까? 지 개인적으로는 통일부 장관이 영광인지 모르겠지만은 일국의 장관은 국민들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변해서 북한에 가서 목구멍에 냉면이 넘어갑니까?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야, 겨우 냉면 하나 주놓고 한국의 저분들은 냉면은 안 먹는다. 근데 안 먹던 냉면을 먹으려니까 억지로 참고 먹는데 네가 그딴 소리를 할 수 있냐. 이렇게라도 하든가. 솔직히 말하면 회장님들도 이 건강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북한에 가서 그 찬 냉면을 먹고 배탈이 날지 안 날지 두려웠을 거예요. 자, 그리고 너 말 똑바로 해 하고 해야 될 건데, 이게 정권이 문재인 문종석부터 북한에 기기 시작을 하니까 그 밑에 장관쯤은 북한의 파트너 되는 놈들이 거의 똘마니처럼 생각. 시계가 주인 닮아가지고. 그럼 뭐예요? 주인이 고장이 좀 난 놈이다. 이런 말 아니에요? 그것뿐이에요. 6월 고위급 회담 때는 엄중한 사태, 즉 고위급 회담 명분, 연기 명분으로 북한이 그 미국 회담이 잘 안 되니 해가 뒤로 뺐잖아요. 이게 해결됐다고 보느냐 하니까 우리 취재진한테 엄중한 사태가 어디서 조성된 건 줄 알면서 나한테 해소됐냐고 물어보느냐고 짜증을 내고, 그리고 조명균이한테 아까 기자 선생이 저한테 엄중한 상황이 해소됐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해서 그거는 조명균 선생한테 물어보라고 그 장본인 초래하는 사람한테 물어야지 왜 나한테 물어보는가. 이렇게 건방진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5월 고위급 회담 무산 책임이 우리 정부에 있다고 했고, 시종 일관 고압적이고 우리는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그런 모습을 지켜본 통일부 관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기고 북한은 기고만장하니까 지금 100억을 들여서 국민 속이고 8,600만 원 들어가는 줄 알고 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97억이 들어갔다 한 연락사무소에도 매주 정례 회의를 하기로 해서 한국의 통일부 차관이 올라가는데 지난 19일, 26일 2주째 북한에서 이 차관급 파트너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2월에는 남북 합동 금강산 문화 행사 하자고 2월 초에 평창 올림픽 직전에 했다가 갑자기 안 한다 해서 1억 8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자, 이런 북한 놈들이 한국은 개떡으로 알면서 IMF 국제통화기금에는 가입을 하겠다고 지금 떠들고 있답니다. 근데 이것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IMF는 의결을 하려면 85% 지분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나라마다 자기가 돈을 내고 주도권을 가진 만큼의 지분이 할당되어 있죠. 미국이 16%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반대하면 나머지가 다 찬성해도 84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IMF에서는 북한이 뭘 가입을 하고 IMF에서 어떻게 하려 해도 미국이 찬성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당시 갔다 온 아마 회장님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국회 정진석 의원 쪽에. 그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농담으로 받아들일 분위기는 아니었다. 기업인들이 방북을 해서 북한에 대한 투자를 말 안 하고 놀러만 다닌다고 핀잔을 준 걸로 보이는데, 자,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일삼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끌려가는 식으로 저자세를 보이고 있다. 근데 이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또 뭐라고 이성근을 감싸는가 하면, 이성근이 비유에 능하고 평소에 농담을 즐기는 사람이다. 워딩이 무례해 보여도 정황상 총수들한테 기분 나쁘게 말을 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들이 도대체 대한민국의 정부라는 것들이 국민 보기를 우습게 알고, 너들은 몇 년 하다가 깜빵 가거나 낙동강 오리알 되지만 대기업 회장들은 대를 이어서 회장에 묻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목구멍에 냉면이 넘어갑니까? 저는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 특히 최태원 SK 회장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당신 보니까 김여정이 왔을 때 에스턴 하우스에 또 워커힐에 북한 사람 오면 제이고 북한 문제나 이런 데도 많이 그걸 하고 다니는데 정권하고 특별히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가서 그런 소리 들으니까 이 정권이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까? 하고 내가 한번 묻고 싶어요. SK 최태원 회장한테. 자, 이재용 부회장 그런 소리 들으니까 기분 정말로 더럽지 않던가요? 아니,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시장경제 국가에 재벌 회장이 북한에 가기 싫으면 가기 싫다 해야 될 건데, 지난번에 현대차에 정의선 회장 빠졌죠? 미국에서 지금 이 뭡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이렇게 관세를 매길까봐 그거 회비하러 미국 상무부 만나러 간다고 미국 간다고 빠졌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참 정의선 부회장 재수 좋다 이랬는데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지요. 왜 이 정권은 재벌 회장들을 일률적으로 1등부터 몇 등까지는 코를 끼우듯이 강제적으로 끌고 가가지고 북한에 가서 이성거이한테 그따위 소리를 듣게 만들고, 그리고 북한에 투자하도록 하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이성거이가 평소에 농담을 즐겨하고 비유를 즐겨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게 합니까? 이거요, 농담 비유가 아니라 협박하는 거잖아요. 냉면 한 그릇 처먹으면서 목구멍에 냉면이 넘어갑니까? 라고 협박당하는 한국 기업인들,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두 번 다시는 재벌 회장들은 북한에 안 가겠다고 해야 되고 못 간다라고 당당히 이야기를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정권은요 정말로 미쳐서 침묵하려면 너들이나 하지 재벌 회장들을 끼워서 거기에 끌고 다니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은요 한국의 은행한테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한국의 한 20대 재벌까지는 전화를 연결해서 북한에 잘못 투자하면 당신들 그냥 회사 날아갈 수 있다고 분명하게 한번 통보해 주길 바라요. 그래야 재벌 회장들이 그 핑계라도 대고 두 번 다시 북한에 끌려가 가지고 냉면 먹다가 체하는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날 저녁에 아마 회장님들 화장실에 가서 다 꽥꽥꽥 하셨겠어요. 찬 거 먹다가 체하면 답도 없어요. 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고. 나라 꼬라지가 예의도 없고 규칙도 없고 원칙도 없고 거의 비루하다 보니까 대통령부터 체면 상실하고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대북 제재 완화를 하고 그러니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같지 않고 북한의 심부름꾼 같아 보니까 그 밑에 머슴의 똘마니는 그건 머슴 대접도 못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 조명균이가 이선거이한테 허구날 핀잔이나 듣고 그러니 조명균이만도 못한 재벌회장 지금 이선거이가 볼 때는 거의 종 취급을 하지 않나. 정말 나라가 망조에 이르러도 이렇게 망조에 이른 적이 없었다고 봅니다. 저 나라의 경제인을 그것도 그냥 경제인입니까? 저 나라의 대표적인 경제인을 북한에 끌고 가서 깡패 같은 놈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드는 이 굴욕을 이것을 정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지지해야 됩니까? 정말로요. 전 국민은요. 이제 문 정권에 대해서 불복종 운동을 제기해야 돼요. 제가 대통령으로 안 부른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장관도 장관이라고 부를 것도 없어요. 대통령이 대통령다워야 되고 장관이 장관다워야 되죠. 이건 국민들을 전부 북한에 끌고 가서 학대시키는 북한의 앞잡이들입니다.